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속속들이 잭슨홀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부터 살펴보면요. 금리 인상을 그간 정말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도 우리가 인상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펼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업률이 내년까지 4%를 웃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 통화 정책이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절대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8월 24일 목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급락을 하면서 오늘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발언을 앞두고 금융시장은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도 내일 있을 파월 의장의 멘트에 이제 대기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 발표됐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슈퍼 실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증시는 추진력을 받지 못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전 거래일 대비 1.87% 급락 마감하면서 거의 1.9%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 대비 1.08%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전 거래일 대비 1.3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잭슨홀 심포지엄 작년에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이제 파월 의장이 강한 긴축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큰 폭의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이 잭슨홀 심포지엄 이 파월 의장 멘트를 앞두고 채권시장 역시 경계심이 다시 발동이 된 모습입니다. 내일 이제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멘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채권시장은 반영을 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를 반영해서 이 채권 주요 트렌치 금리가 모두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물 금리가 다시 6bp 정도 오르면서 5%를 상향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10년물 금리 역시 4bp 이상 오르면서 4.23% 나타냈습니다. 역시 2007년 이후 이제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을 다시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지수,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지수 104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10월물 WTI 가격이 전일 대비 0.2% 오르면서 배럴당 79.0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사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고 기대감에 충족시켜주는 모습.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장 마감 후에 10% 가깝게 프리마켓에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 추진력을 좀 잃은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장중 흐름도 간단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어제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간 외거래에서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주가 지수 선물 역시 일제히 상승하는 좋은 흐름이 아시아장에서는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뉴욕 증시 막상 뚜껑을 열자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부터 이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강세 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오전부터 이제 오름세와 내림세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방향성을 결국 잡지 못하면서 극심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후 들어서 이제 시장이 방향을 잡긴 했는데요. 하락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고 특히 기술주의 하락세가 컸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나스닥이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밀렸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9% 가까이 밀렸습니다. 역대급으로 좀 좋지 않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시장 흐름 중에서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다우
같은 경우가 300포인트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 5월 이후 거의 넉 달 만에 최악의 하루를 오늘 보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이번 달 2일 이후 거의 3주 정도 됐나요? 3주 반 정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다시 위쪽으로 꿈틀거리고 있고요.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잭슨홀 심포지엄 발언을 앞두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리스크 에버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어제도 숫자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분석들이 또 차분차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고요. 슈퍼 실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제 발표가 되었던 회계연도 2분기 실적도 연속해서 이제 2개 분기 연속으로 슈퍼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 EPS가 보고가 되었고요. 매출이 이제 80% 이상 급증을 했고 또 향후 전망치도 이미 높은 예상 속에서도 그것을 더 능가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도 높았지만 그것을 또다시 뛰어넘은 이런 실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파로 이제 어제 장 마감 그리고 오늘 개장 초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이날 장 초반에도 $500를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502대를 이제 시가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주식 개장 초반부터 $500를 상회를 했고요. 곧 이어서 $502.66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이자 52주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의 7% 정도, 7%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 한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지난 몇 주 동안 다시 1조 달러 클럽에 합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1조 2천억 달러대까지로 올라가면서 지금 뉴욕 증시 1조 클럽 1위가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의 시가총액이었던 1조 3,900억 달러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많이 이제 시총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중 이제 점점 엔비디아는 상승폭을 대거 줄였고요. 결국 오늘 0.1% 정도 보합 수준에서 이제 종가를 형성하는 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요. 결국 이제 차익 실현 요구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긴 했지만 좀 애매한 타이밍에 나왔는데요. 바로 내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실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려는 이런 움직임이 차익 실현으로 연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지난 분기에는 잘 나오면서 반도체주, AI주 그리고 기술주 전반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전체 시장에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는데요. 엔비디아 주식이 이제 장중에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도체 관련주로 전체적으로 퍼지지 못했고요. 나스닥 지수 전체로 이제 전이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AMD의 주가가 오히려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2% 이상 떨어졌고 인텔도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 전체를 또다시 살리는 구원투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월가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쎄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어제 엔비디아의 주식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즉각적인 긍정적인 반응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술주 테크 쪽에 매수가 붙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은 엔비디아 실적, 후실적 이미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엔비디아가 잘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 반도체 시장을 끌어올릴지 혹은 전체 기술주와 전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AI에 대한
GPU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과연 이제 다른 회사들까지 이 파급 효과가 그대로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라는 이런 일종의 좀 회의감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랠리를 확산시키지 못했던 이유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 엔비디아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제 스텔라한 실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월가 투자은행 전문가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목표 의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월가에서는 심지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100달러로 제시한 케이스까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 500달러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1,1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로젠블라트 증권은 전망을 했고요.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주요 IB들이 일제히 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는 600달러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IB, 도이치방크 쪽에서는 엄청난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너무 주가가 높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조심스러운 견해 또한 펼쳤습니다. 네, 개별 기업이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유망한 건 이견이 없고 맞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시장을 끌어올릴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타이밍에 대한 이 실적 발표 타이밍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경계감이 있는 타이밍에 발표가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잭슨홀 미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막을 앞두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잭슨홀 심포지엄이 개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22분 정도 동부 시간인데요. 지금보다 2시간 정도 앞서 있는 이제 마운틴 타임 MST 기준으로 오후 6시부터 잭슨홀의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24일, 25일, 26일 오후까지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저녁에 전체 만찬을 시작으로 잭슨홀 심포지엄이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잭슨홀이 이제 어디서 열리는 거냐면요. 미국의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이라는 휴양지에서 열리는 이 심포지엄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라든지 강연, 그리고 중앙은행장들 간의 비공개 디스커션 등이 열리게 되고요. 중앙은행 장들은 이외에도 이제 등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하면서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자유로운 이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수장, 그리고 통화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경제 석학들이 이제 총출동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중앙은행들 장 중에서 이제 최종 보스라고 볼 수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의장 참석을 합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미 이제 잭슨홀에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체크 남방을 입고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에 도착한 모습을 이제 외신 기자가 사진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참석을 해서 내일 점심 개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점심을 먹기 전에 공식적인 발언을 하나 할 예정이고요. 이외에 이제 일본은행 총재 또한 디스커션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또 잉글랜드 은행, 영란은행의 부총재 또한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취재 결과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는 올해 이제 잭슨홀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에 이제 조윤재 금통위원이 이제 참석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앞서서 연준의 이사를 역임을 했던 인물인데요. 제레미 스타인 하버드대학교 교수도 오고요. 또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 또한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은행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고 지금은 하버드대 교수로 일하고 있는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 또한 참석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많이들 아실 베리 아이켄그린이라는 세계적인 저명한 UC 버클리 대학교의 경제학자, 또 스탠퍼드 대학교의 데럴 더피 등 교수들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이제 발언과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은 올해 이제 46번째 열리는 연례 심포지엄이라고 합니다. 올해 주제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인데요. 결국 이제 내일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5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1시 5분에 발표가 될 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후 11시 5분경 발표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속속들이 잭슨홀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잭슨홀 회의에는 대부분 연준 총재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여는 총재들이 여기에 와서 주요 외신과 인터뷰를 계속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잭슨홀 회의에서 공식적인 일정뿐만 아니라 이런 여는 총재들이 외신과 가지는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두 분이 이제 외신 인터뷰를 한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스턴 여는 총재 그리고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한 분은 약간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발언을 했고 또 한 분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부터 살펴보면요.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늘 CNBC와 이제 잭슨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충분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을 그간 정말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도 우리가 인상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펼쳤습니다. 이제 하커 총재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의 이제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최근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앞서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올해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갖는 인물입니다. 지금 하커 총재 같은 경우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살짝 조심스러운 견해를 펼쳤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경제학자들이 분석에 나오고 있지만 하커 총재는 미국 경제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업률이 내년까지 4%를 웃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이제 3.6% 정도로 반세기 만에 최저치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부근에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이제 실업률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이고 침체를 겪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본인도 제약적인 수준에서 그 금리를 그대로 두는 것을 선호하는 쪽에 있지만 결국 이제 관건은 인플레가 얼마나 빨리 둔화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이제 또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는 다소 이제 매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마켓워치와 인터뷰를 잭슨홀에서 했는데요. 이 통화 정책이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절대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 경제 지표 몇 개가 좀 잘 나오면서 연준에게는 시간이 주어졌다. 시간을 두고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상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야 될 이런 필요성은 없어졌지만 시간을 두고 이것을 검토하면서 결국 필요하다면 분명히 올릴 수 있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절대 그런 옵션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자신은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는 것을 선호하는 다수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 FOMC가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18명의 위원 중에서 9명 정도의 위원이 올해 한 번 정도 더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준 내부에서는 추가 인상을 지지를 하는 인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콜린스 총재 역시 금리 인하는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 또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금리가 제약적 영역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시장이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가 조금 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덧붙였는데요. 오늘 이제 이외에도 제임스 블러드 서인트로임스 전임 연은 총재가 전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어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도 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세인트로이스 전임 총재인 블러드 총재 대표적인 매파 인물이었는데 경제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금리를 6%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위원들의
발언들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표들 발표됐나요? 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좀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이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볼 수 있는 이제 보조적인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9일까지로 끝난 한 주 동안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만 명 감소했고요. 3주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또다시 드러내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내구재 수주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의 내구재이고요. 통상 내구재가 좀 고가의 제조업 제품인데요. 이런 고가의 제조업 제품에 대한 이 수주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내구재 수주가 전달 대비 5% 이상 줄어들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이것은 결국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오늘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수가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시카고은행이 발표하는 전미 활동 지수인데요. 이 전미 활동 지수는 플러스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미 지역의 활동 지수가 조금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전미 활동 지수가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3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좀 해석이 헷갈리게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발표된 부분들 살펴봐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 흐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3대 지수가 오늘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테크와 통신, 기술과 통신 부분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통신이 2% 넘는 낙폭을 나타냈고요. 자율소비재 역시 2%가 넘는 섹터별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초반에는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0.1% 강보 압수율에서 마감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0.1% 상승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는 가장 선방한 수준입니다. 오늘 지금 주요 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구글이 모두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4% 안팎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대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만이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막 오를 때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 그리고 기술주에만 집중된 이 시장 강세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매우 좁아진 이런 시장에 7개 대장주가 떨어지면 전체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는 굉장히 좁은 하락세가 또다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몇 개 종목만으로 전체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시장의 관심사가 매우 좁아진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오늘 개별 종목 중에 실적 발표한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판 다이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트리 같은 경우 실적 중에서 3분기 전망이 부진하게 나왔고요. 주가가 1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같은 경우 737 맥스 기종에 또다시 결함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객기 인도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주가가 5%가량 하락했습니다.